예, 안녕하세요. 예, 한 달이씩 퀴즈 등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이것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적으로 기존의 PCR 검사 검출되지 않는다. 검출되지 않아서 뭐라 붙였지? 스텔스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어떤 검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잘 잡히지 않는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스텔스처럼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조용한 전파,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변종들 워낙 이제 다기하게 바뀌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뭐 XM이나 XJ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퍼지게 된다면 아마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여부는 여기에서 장애인홈의 수직형 리프트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 20년 전 바로 2001년에 있었던 오이도요. 이제 노부부 장애인 노부부 추락 사건이죠. 그래서 두 명 다 이제 유명을 달리했었던 그런 사건이고 실제로 어떤 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조상이 리프트를 쓰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리프트를 이제 뭐로 바꿨냐면 엘리베이터 형태로 바꾼 데가 있어요. 저 놀랐어요, 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안에 들어가면 그 리프트가 이렇게 이동하는 시스템이 엘리베이터와 다르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동에 대해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모차였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장애인이나 가동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위험을 느끼는데 만약에 노출돼 있으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3번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1번 정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첫 번째라서 의미가 있죠. 뭐 이제 간나오토나 이제 다른 사람 무라야마 다마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게 고노다마죠. 그래서 고노다마가 있게 됨으로써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고개를 숙여 인정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다마였고 이것이 일본 내부에서 비난을 받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참 자, 그다음 4번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여기가 방역자 급증에 따른 봉쇄 조치로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와 있어요. 여기 항저우라고 부르고 양산항이라고 부르죠. 항저우만 또는 양산항이라고 부르고 바로 상하이에서 있는 항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1위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쪽 쓰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닫게 됨으로써 너무나도 세계 물동량이 커다란 위험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항저우만 양산항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상하이라고 그냥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이것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편성 제출되는 예산이다. 약어로서는 이제 추경 예산이라고 부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풀네임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본예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필요한 상황에 이제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집어넣는 예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가계소득 헌법상에 있는 거죠. 헌법 53조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6번 가계소득 중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부르죠.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부르고 우리 앞부분에서 실제 이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7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 고물량이 급등한 가운데 미국 최대 밀 생산지 여기마저 가뭄을 겪고 있다. 여기가 어디냐면 뭐 그 시골이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아마 오즈 마법사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하죠. 캔자스주입니다. 그래서 캔자스주에서 지금 가뭄 때문에 흉장이 예상돼서 미국의 어떤 프레리 평원이거든요. 여기가 밀 최대 생산지인데 이제 문제 생기고 이 밀이 대부분 다 이제 신재력에서 구재력 유럽 쪽으로 이동되는데 우크라이나도 문제에다가 가뭄에 미국까지 문제다 보니까 밀 가격 상승은 뭐 불보듯 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8번 북한 2018년 4월 자박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ICBM 시행 발사를 중단하겠다며 이것을 선언했다. 2018년에 했었고 바로 뭐냐면 핵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사 유예입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에 대한 발사 유예 또는 핵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모라토리움은 지불 유예라고 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디폴트 전 단계에 대해서 잠시만 보류하겠다라는 거죠. 잠시만 보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라토리움 해제를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 이것은 옥수수 전분을 채취하는 전문 포도당을 발효시켜 얻은 젖산이에서 만든 친환경 수지. 그래서 쉽게 분해가 되죠. 생분해성 이제 어떤 저장 용기로서 쓰는 PL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번 이것은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 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실제 여기서 어떤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결정지어서 보고하는 보고서죠. 국가 결산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결산 보고서에서 실제 채무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안으로 이 중심으로 이제 결정되게 되고요. 11번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부차 등의 지역에서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 전 세계 비판이 세워있다. 바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제 이 우크라이나 키우 시장의 말이고요. 사실은 이제 민간인 학살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309 실제 발견됐다는데 학살이라는 의미자에서 학살이라는 게 굉장히 가혹하게 살인한 행위, 잔혹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학살이라는 표현 쓰는데 제노사이드는 조금 대량 살인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제노사이드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좀 더 부가 설명이 있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12번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에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국고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그래서 국고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공공사항, 공공복리와 관련된 데에서 발행하는 부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인사청문회 대통령이면 고위공직자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몇 명? 13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그래서 13인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시작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4번 이것은 상속인이 상속을 얻은 재산을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의 채무 이종을 변제해주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게 됐을 때 채무나 어떤 자산과의 어떤 그 감가액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실제 채무가 많은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하는 제도로서 한정 승인이라고 부르죠. 명백하게 채무가 몇 많다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상속 포기라는 걸 통해서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할 수가 있고요. 한정 승인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모를 때 하는 제도로서 기억하시면 좋고 미성년자의 빚의 재물림 같은 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다주택자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양도세 이제 중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이야기죠. 중과라는 거는 주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20% 30%씩 이제 늘어나게 한 거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 인수위에서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16번 이것은 중동체대 교전단체로 시아파 이슬람교 이데올로기와 상반되는 국가, 민족 등을 상대로 테러 자행이라고 나왔어요. 실제 이제 시아파 이슬람교 이데올로기가 상반된다. 바로 이데올로기는 어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세력을 확장해서 굉장히 호전적 단체로서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곳들 중에 하나죠. 헤즈볼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레바논 지역에서 실제 헤즈볼라의 활동, 레바논을 중심으로 4,000명 정도 있는데 실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 헤즈볼라 말고도 다른 곳의 위치나 이런 것들 각 나라들마다 어떤 이제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도 있는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17번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급여하는 따로 편성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거와 달리 따로 이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할비에 대한 이야기죠. 정확하게 특수활동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다 국정원에서 활용하게 되는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18번 이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아동문학계 노벨상에는 안데르센상 받았다. 이거 말고 볼로나 라가치상의 뉴베리상 컬더컷상 같은 것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구체적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 이수지 작가죠. 여름이 온다 라는 그림책. 요새는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언어가 없는 그림책도 굉장히 많은데 그 그림책이 한 사례입니다. 19번 스리랑카는 중국과 벌인 자주 나왔죠. 1대1로에 대한 이야기죠. 1대1로 등으로 대체가 많은 리스크 속에 세계적 위기까지 결정 최악의 경제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내부에 있었던 폭탄 테러 사건도 있습니다만 중국과 연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하려다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인도나 중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원래 스리랑카는 인도와 종교적 분쟁, 불교 국가죠. 근데 인도의 힌두교와 이제 충돌되면서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20번 이것은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석유 위기 대응, 국제 분석 및 연구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석유 공급 위기 대응이니까 오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
라는 거 국제 에너지 기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약자 IE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말로 해서 오펙에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선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이것은 인도네시아 무력 점령에 저항하기에 64년 서파푸아 원주민들 중심으로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무장적인 투쟁보다도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 피켓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자유파푸아 운동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22번 이것은 건물 시설 등 특정 공간에 별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맞춤에서 이음 5G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죠. 이음 5G에 대한 얘기고 공간에서 5G망을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6G 그 다음 단계로 나오고 있죠. 23번 칠레 볼리비아가 실랄라 강이네요. 실랄라 강의 강물 사용권 내까놓고 사후재판소 법적 고반 같이 해서 제소가 양쪽에 공동제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구글의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도 좀 제죠. 사법재판소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통해 컨텐츠 서비스 앱업체들 얼마 정도냐? 30%가 최고예요. 그래서 15에서 30%의 수수료를 했었고 2월 1일부터 이제 인앱 강제 결제 방지법 여기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5 안중의 의사는 여기에서 글씨 200여 점을 썼다고 알려졌으며 국가 지정원지 보물로 26점이 만들어졌다. 바로 류승 감옥이죠. 이쪽에서 형장에 있을로써 이제 옥중에서 가셨는데 아무튼 여기서 쓴 이제 유목들에 대해서 지금 보물로서 지정되는 상태 기억하시면 좋고요. 2번 야구의 3명의 투수가 선발 출전의 상대 단 한 명의 주자 출루도 대부분 퍼펙트가요. 투수의 실수라기보다 에러 같은 것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9회 마지막에 에러가 나서 깨지는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뭐 몇 번씩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프로티브에서는 없고 아래 있는 실업야구나 고교야구, 중앙야구에서는 있기는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용어 브리핑들 몇 가지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퍼웨어입니다. 예, 저는 입었어요. 저는 입었는데 지금 뭐냐면 인터넷상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에만 차려입는 거죠. 그러나 언더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입는 경우인데 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히 상의만 차려입는 재택근무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시사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호텔에서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할 때 하의는 그냥 반바지 편한 차림을 하고 위에만 입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뭐 실수로 이제 노출되거나 하면 부끄럽긴 한데 뭐 이걸 크게 잘못했다라기보다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정재 씨랑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지금 박혜진 씨랑 다 나왔네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나무 주연상하고 외국어 시리즈상 받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실제 상을 받게 됐었고요. 여기서 지금 받게 됐을 때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어 영화상과 이걸 받게 됐는데 이전에 26회에서 미나리가 여기서 상을 받았었죠.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었고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류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슈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제 우리가 음악 쪽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 측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돼서 많이들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제 다른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제작돼서 많은 이슈를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 캐나다에서 주는 상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어떤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OTT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바뀐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계 등대유산입니다. 세계 등대유산에서 지금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대에 대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지금 2020년 올해 세계 등대유산에 올라간 사례입니다. 바로 호미곶 등대 지금 나와 있죠. 1908년이니까 100년이 훨씬 더 넘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등대 건축에서 지진 피해도 없고요. 포항은 실제로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죠. 문화재 지정돼서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문화행사나 기타는 하게 되면서 인정받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 보시면 이제 케이프 마이런 같은 것들 1901년 돼서 나름대로 방문객도 많고요. 산타 안토니오 다바라 같은데 또는 코르두안 같은데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등대들이 어떤 문화유산 남게 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르두안 등대나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2019년부터 지금 있는 거에서 2019년이 1회이기 때문에 1회부터 지금 진행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삼성 SM S98W 대 SM980W. 지금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GOS 멀티코어 점수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나타난 점수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벤치마킹 이렇게 나왔는데, GOS 논란에 대한 이야기죠. 뭐냐면 이제 게임 최적화 서비스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그 기계 자체가 좋은 거잖아. 이거를 한정해서 이 성능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목적으로 나온 거기도 합니다만, 실제 우리는 이것을 발열 배터리를 떠나서 좋은 성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구매를 한 건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가치를 낮추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되죠. 문제는 이게 비활성화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다, 유래업을 통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갤럭시 22, S22 같은 경우는 GS 탑재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막 버벅거림이 스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스스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자체적인 성능을 왜 제한하냐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배터리나 이제 발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를 하게 되는 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이 이것을 노출하고 얘기를 했었다, 동의를 하고 할 수 뭐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한다면은 장점일 텐데, 실제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고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거고, 실제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냐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사실은 상실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짬이 북한 정보 수집 주요 자산입니다. 바로 여기는 KH12 정찰위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키홀이라고 부릅니다. 키홀은요, 이게 의미가 키홀, 열쇠 구멍까지 볼 정도로 그 인공위성의 수신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홀 첩보위성이 실제로 어디서 활용되냐 했더니 북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어떤 이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었던 게 키홀위성, KH12 정찰위성의 역할이었죠. 유투 정찰기 미국이나 RC 103호 정찰기나 금구 백두 정찰기 한국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양 이남지역 30cm 크기까지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실제 북한군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북한전은 통신 같은 거 감청할 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인간 정보 우리가 뭐 특파원들 보내서 이제 파악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게 이번 전투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어링 하니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 안에서 모든 신경망 장치,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있는 뉴런 세포를 통해서 신경이 전달되고 하는 건데, 자동차 안에서도 이러한 와이어링 하니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달되고 조절됩니다. 당연히 신경망이 끊게 되면 그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와이어링 하니스가 결품 시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감산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봉고나 모하비, K8, 레이 같은 것들 지금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펠리세이드, 아반떼포터 이제 잘 팔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감산이 되고 30% 감산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와이어링 하니스 대부분 자체가 중국 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봉쇄 정책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생산 자체가 굉장히 우려를 겪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와이어링 하니스가 많이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자동차도 있지만요, 전기 자동차에 진짜 많이 들어가죠. 이런 전기 자동차에는 이게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더 들어가는데, 이 생산이 더디게 되면 커다란 문제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 판매량 보세요. 피해 예상되는 지금 나타나면서 소렌토 같은 건 지금 엄청나죠. 하루 판매량이 이 정도니까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 감산 조치는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층간소음단에 빅딜 들어왔네요. 하도 뛰어나서 엄청 싸우더군요. 그래서 가는지는 윗집에서 25만원 상품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층간소음대에 갔더니 25만원 상품은 주겠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뛰어도 된다. 뛰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금융치료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융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돈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의 아쉬움이나 우리나 이게 사라지게 된 것들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 금융치료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에서 어떤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융치료가 어떤 기업이나 우리가 불매운동 하는 것들, 노제팬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설광화라고 하죠. 드라마에서 이제 이 드라마에 이제
그게 왜곡을 했었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주인공이 나왔던 이제 치킨 회사에서 프라닭이죠. 여기서 이제 그 정현 씨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정현 씨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 협찬을 멈추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포모도로 하게 되면 어디서 여러분이 보셨냐면 파스타죠. 그래서 포모도로 파스타라고 해서 토마토 베이스랑 미트볼이 들어가기도 안 되는 파스타 얘기입니다. 테스크드 컴플리트 하고 셋업 포모도로 25분 동안 한 다음에 워크아웃 테스크 언틸 링스 이제 보다가 4번씩 이렇게 런거 브레이크 휴식까지 해서 판단하게 되고 잠시 휴식 가진 다음에 체크를 해본다 라고 하는 거. 25분간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분간 휴식을 가지면서 하게 되는 걸 4번 반복한다 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집중을 할 때 한 번에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지금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30분에서 35분 사이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연달아서 이걸 보는 것보다는 잠시 휴식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모도로라는 것이 이제 토마토를 뜻하는 거죠. 이탈리아 언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에 응용해서 포모도로 기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25분, 5분 휴식 이것을 반복하게 돼서 여러분도 이것을 뭐 필요하시면 하는데 25분이 안 맞으면 좀 더 길게 하셔도 좋고 만약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짧게 끊어줘야 되겠죠. 자,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는 단지별 샘플 세대에서 확인하는 의무화. 자,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을 때 실제 사용 승인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평가받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후 확인은 뭐냐면 이제 층간소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층간소음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집을 지었을 때 이게 얼마나 이걸 막기 위해서 했었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각국의 이제 내공재 같은 것들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하는 것들 중에 이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제품들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둔촌주공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재건축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이게 KC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은 업체들 걸 사용해야 될 텐데 얘네들이 어떤 카르텔이나 이런 비리를 통해서 이제 합의되지 않은 곳을 이제 선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면 층간소음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바닥 충격 증가하는 건 소음이 있어서 국제 기준을 통해서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이 층간소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들이 굉장히 자꾸 뭐 10kg밖에 안 되는 아기인데도 소리가 커요. 쿵쿵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확인 제도가 있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웃 간의 분쟁이나 불화를 막기 어떤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 확인 제도의 맹점입니다. 이게 2020 하반기죠. 그 다음에 층간소음 문제, 왜냐면 이후에 짓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는 줄이겠다라는 거고 기준시 충족 못하면 페널티가 없어요. 어떤 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알려져야 될 텐데 그게 없고요. 시공보안 권고를 통해서 이제 바꿔라라고 하는데 안 바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전인정제도처럼 검사조작이라는 거 그래서 검사조작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고 분양가 상승 빌비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서 올리라라고 했었는데 아직은 공고 조치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 신뢰성 컴포넌트, 바로 신뢰 컴포넌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모든 장치나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신뢰 컴포넌트는 완전히 연결을 불허하고 신뢰된 검증된 것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제로 트러스트는 완전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겠다. 인증 절차나 신원 확인은 확실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확인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보안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서는 이 주변에서의 네트워크로 통해보다 보니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 사례가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디즈니나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이나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보안이 안 되다가 이 자료가 전부 다 삭제돼 버리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카타르 월드컵 공유 알릴라입니다. 손흥민하고 이제 메시가 이 광고 모델로 지금 됐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알릴라 기능적 특전에서 아디다스의 손흥민 메시 공유 모델 지금 나와 있어요.
패널 20개라고 해서 폴리우레탄하고 비행력, 해증전, 반발력 극대화 나와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렇게 공인구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바로 이거죠. 손흥민 이 모델을 했었다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축구를 잘 모르더라도 손흥민이 대단하다는 거 아는데 그 대단한 것보다 많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축구를 많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실제 월드컵 홍보에서 이렇게 대사로 뽑힐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이 우리나라 축구의 위상 자체를 손흥민이 얼마나 높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NFT로 만들어진 어떤 상품들이죠.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비트코인에 얼마 정도 위치하고 있던데 지금 여기 나온 거니 가격 매각이 전부 다 팔렸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NFT 아트에 대한 특징이죠. 많이 이슈화되고 지금 만들고 시장 상품을 넓히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실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큰 형태로서 증명서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지금 이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권이 전 세계에 퍼지긴 합니다만 이걸 도용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받거나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NFT 아트라는 게 디지털상 이것이 원본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본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거니까 원본이 아닌 것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많이 갔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최근에는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작가들 입장에서는 NFT 아트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시장에 자기의 어떤 아트나 그림을 홍보할 수 있고 쉽게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게 되겠지만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NFT 아트의 특징이 공평성, 누구나 올릴 수 있다. 투가치 상승, 전 세계 사람 가치 보니까하고 예술과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아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상인간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긴 합니다만 이들이 뭐 앨범을 내고 뭔가 냈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NFT 아트도 신기하긴 하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각 세계마다 논란의 차이는 존재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군인들이죠. 아조 의원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전 때 바로 조직된 그 이제 의원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때 우크라이나군이 아조 의원대 만들어 갖고 이게 마리우폴에서 이제 저항을 했었던 사례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기죠. 지금 보이면은 그래서 이런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하는 저항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전쟁 정의론을 논의하자라고 한다면 방어전이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에서 이들의 의용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나라 독립의용군하고 같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 장악 지역 중에 이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마리우폴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장악했는데 여기서 저항하고 있는 아조의원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 그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게 되는데 다이렉트 인덱싱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떤 투자라고 어떤 게 지금 유망한지에 대해서 투자 목적, 투자 성향, 가치관 등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떤 그 개인 PB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ETF나 SMS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모건 스탠리나 기타 등등 이제 다양한 데서 인덱싱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맞추면 투자라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성향이나 필요한 것들에 투자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덱싱 플랫폼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2010년 하다가 쭉 해서 2020년 이 정도 커질 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비용을 낸 데 대해서 컴퓨터 자료를 갖고 가져오는 건 이게 빅데이터 활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가 들어간 건 다 저렴하죠. 저렴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사람이 한 게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것을 더 신뢰하는 경우도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차나칼레 대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차나칼레 대교에서 그 높이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죠. 에펠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거리가 보이시죠? 이 엄청난 거에서 에펠탑을
13.5km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해서 유럽 대륙하는 현수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여기서 SK 에코플랜트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수주에 성공해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거리나 이런 건데 이전에 현수교 같은 일본에서 만든 현수교인데 이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맥 다이어트라고 하죠. 티슈 인맥에 대한 얘기입니다. 티슈 인맥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맥이 티슈처럼 굉장히 쓰다가 이제 금방 쉽게 버릴 수 있는 인맥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현재 MZ세대라고 불러서 과거에 있는 세대들과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인맥의 중요성, 일회성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티슈 인맥의 특징입니다. 인맥 다이어트란 말은 그전의 시대에서 또 이런 인맥이 과연 다 중요한가라는 논리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맥을 정리한 이유가 어떤 진짜 친구 이름밖에 몰라서 프로필 공개하기 있어서 SNS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인맥들이 많이 증가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거에서 쉽게 이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SNS 모바일 메신저에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인맥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극단적 관계 단절이나 이건 정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코뿔소 채권입니다. 리너 임팩트 본드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검은 코뿔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멸종위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이 개체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하게 되는데 실제 이 검은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체수를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들을 모집하는 거고 실제 이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 펀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펀드를 지불하게 되고 이 펀드에서 나온 기금을 통해 검은 코뿔소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증가하고 만약 개체수 변동량이 없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결국 이게 자연보호와 연관된 어떤 채권이라는 의미 자체에서 의미가 있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떨어지진 않는다.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개체수 증가, 자연보호와 연관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자 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시상식 기출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